네, 안녕하십니까. 6월 8일 일요일 아침에 오프로입니다. 자, 주말 돈 벌기 공부 시간이라고. 자, 근래 들어선 돈 공부가 아니라 이제 돈 벌기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정말 주말 잘 쉬고 계실 텐데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이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제가 작년 말부터 그랬고 올해 초부터 순발력 있게 세상 투자의 큰 판이 변했다. 이건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방송을 했던 적이 있을 거예요. 이번은 우리나라 국장에 대한 좋은 사이클에 대한 얘기인데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뭐 사실 계속 보셨던 분들은 인장이 될 수도 있지만 새로운 걸 포함해서 제가 포인트를 좀 많이 넣어드릴 거예요. 포인트. 자, 저랑 4년간 보셨던 분들이 증인이시고 저랑 잘 시황을 공유하고 있다 봅니다.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이 조금 점잖으세요. 자산 많은 분도 많이 계시고 어떻게 정말 힘들고 오락가른 장세 200조나 사학금이 빠지는 가운데서 우리나라의 어떤 정말 힘든 고랑파기 그 중에 좋은 사이클이 저는 돌아왔다 보는 거예요. 4년간 수익을 꾸준히 키워오셨고 이제는 그 수익을 더 크게 키울 수 있는 정말 좋은 시기입니다. 아, 저 양반 너무 국뽕하냐? 너무 또 지금 분위기 이렇게 업시키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 제가 4년간 그런 적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드린다는 얘기는 나름의 객관적인 이제 실전 투자 뷰를 가지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렇게 좀 좋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4년간 열심히 하셨고 앞으로 6년 돼야 되겠지만 정말 자산을 키울 수 있는 우리나라의 정말 좋은 계기이기 때문에 오늘은 꼭 좀 같이 끝까지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25년간의 실전 투자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제가 내년간 한 4번 큰 깡통을 잤다 그랬잖아요. 그 안 좋을 땐 수위방어랑 조심도 시켜드리는데 이번에 제가 감히 공격을 할 차례다. 이런 얘기 드리고 있죠. 자, 4년차 계좌 정식했듯이 앞으로도 꾸준하게 더 키우셔야 되고 좋은 기회에서 함께 발전하고 주말에도 같이 공부해 주시는 우리 투자 펠로분들 플러스 멤버십 분들한테 정말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2031년간의 10년 되게 꼭 좀 같이 해주세요. 자, 오늘 내용은 제가 전일미장 간단하게 브리핑하고 그 다음에 불장 국장에 대한 얘기를 한 번 더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제가 코스피 4,500까지 말씀드릴 거예요. 4,500.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전 현실 없는 게 아닙니다. 자, 그다음 주도주의 얘기 빠질 수 없죠. 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엄지 코드 한번 꼭 좀 눌러주시면서 시작해 볼게요. 유진이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지금 보셨던 분들은 다 이해하시고 스무스하게 따라오시고 포인트만 짚으시면 돼요. 자, 올해 들어서 되게 큰 판이 변한 이후에 제가 싸가지까지 다 포함해 드리면서 기본 시황은 여전히 박스는 미장은 박스다. 이걸 기본으로 잡고 있죠. 이게 좋은 거예요. 더 올라가도 괜찮고 왔다 갔다 해도 좋은 미장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다른 미장 북미 쪽에서는 경기가 다르다 말씀드렸어요. 유럽이나 독일이나 말씀을 매일매일 잡아드리지만 신고가라든지 상방된 흐름이 우리나라가 제일 적게 올랐어요. 지금 단기에 올랐다고 하지만 이제 시작이고 제일 적게 올랐습니다. 제일 싸고 이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수급. 우리나라에서는 신정보험과 함께 롤코를 만드는 이 상방을 보고 있죠. 우리나라 정말 큰 기회예요. 자, 트럼프와 시진핑이 통화했다는 얘기를 6월 6일에 전해드렸습니다. 자, 트럼프가 여전히 말은 많은데 바로 실무진 회담이 잡혔어요. 잘한 거죠. 이제 9일이면 내일입니다. 월요일날 미중 실무진 회담이 잡혔고 영국 런던에서. 근데 보니까 미국의 총인사가 다 총출동해요. 트럼프 빼고. 재무장관 베센트, 상무장관 러트니, 그 다음에 무역대표부 그리어까지 나옵니다. 그 정도로 미국은 중요시하게 본다는 얘기죠. 시장도 관심을 기대를 갖고 있죠. 근데 바로는 안 될 거예요. 등락된 과정에. 근데 중국도 지금 힘듭니다. 아시잖아요. 그죠? 미국도 진짜 필요하지만 중국도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자, 우리 보는 품목관세 중에 히토류를 수출을 한시적이지만 키를 쥐고 있어야 돼서 수출 재개를 시작했습니다. 뭐 참호만다 했던 자동차라든지 첨단 쪽의 흐름들이 괜찮을 수 있는데 제가 보는 면은 뭐냐면 로봇이에요. 자, 근래 들어서 제가 로봇 무빙이나 뭐 공장에 대한 물류 로봇, 공장 로봇도 말씀 많이 드리고 있는데 중국, 미중의 가장 기본적인 기술 패권 첨단 제조 분야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전략적으로 밀어요. 새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밀고 우리나라 더 뒤처지기 전에 산업 로봇에 대한 장점을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로봇 테마에 대한 흐름이 조금 더 관심을 더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드렸죠. 그다음 반도체도 미국에서 줘야 되겠죠. 중국에서 받았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반도체도 좋은 호재입니다. 미국도 올랐고요. 자, 그다음 우리나라 한미 정상통화를 드디어 했습니다. 뭐 그거 가지고 또 정치권에서 말이 좀 있던데 한 거는 잘 된 거예요. 우리나라 국격이 올라가야 되는 과정이고 그다음 중요한 거는 뭐냐? 관세에 대해서 조속하게 합의하겠다. 이게 실질적인 거죠.
약간 서로 간의 암살 경험을 공유했다는 얘기도 재밌었습니다. 자, 근데 저는 7월달 보고 있기 때문에 6, 7월간에 어떻게 되죠?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의약품, 철강, 알루미늄 다 들어가 있어요. 가장 중요하고 또 방위비 가지고 싸울 거 아닙니까? 같이 뭉쳐서 미국을 하기를 원하니까 방위비 1조 몇천억 내고 있는 거를 더 내라겠죠. 무기 수입도 하라 그럴 거고 에너지 수입 자기 거 가져야 할 거고 우리도 카드를 갖고 있어야 되니까 알래스카 원전이나 방산, 조선 원전 이런 것들도 충분히 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한두 달, 두석 달 계속 치고 박아야 돼요. 본격적인 협상의 돌입 과정입니다. 자, 거기에서 우리나라가 G7의 정상회담이 15, 17일 날 초청도 잘 받았죠. 나토 정상회담, 어떤 국방비 같은 볼 수 있는 이런 흐름도 초청을 좀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5월달 이런 얘기를 하고 복잡관세, 변동관세 얘기하면서 프리미엄 한류 섹터에 좀 전략 매집을 해놨습니다. 이런 부분이 왔다 갔다 하고 좋으니 나쁘니 할 때 우리는 프리미엄 한류 섹터에서 여전히 포트를 잘 유지하시고 상방을 보시면 돼요. 제가 이번에 전략 매집할 때 야, 정말 이게 좋은 기회라서 너무너무 반갑다는 얘기 드렸잖아요. 그런 플러스 지금은 국장에 대한 반가운 흐름이 크다 보니까 오늘 흐름들은 그렇게 봐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슈였던 트럼프와 머스크가 서로 강대강, 말도 많고 제가 나쁘게 표현하는 관종분들이라서 격돌을 너무너무 심하게 했어요. 자, 그런 다음에 머스크는 또 후회되는 이제 글을 삭제했습니다. 근데 글 삭제했다고 없어집니까? 뱉은 말이든 SNS 글들은 절대 삭제가 안 돼요. 자, 트럼프는 야, 뭐 머스크 관심 없어. 또 지나니까 테슬라 잘 되길 바래. 그런 이후에 정부 보조금 못 들어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좀 두고 보자. 이렇게 해서 일단 단기적으로 봉합은 됐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 그럴까요? 제가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던 재정부처에 대한 이 팽팽한 의견, 이건 둘만의 그 이견도 있지만 좌우에 대한 정치인들 이 정치 그 패에 대한 이견일 수도 있어요. 팽팽할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흐름, 미국의 딜레마, 박스 미장 등락되는 기본이라 보시고 여론이나 정치원 받고 기업 투자나 좌우 정치의 흐름 때문에 저는 여전히 향후적으로 안 그래도 미국이 볼 게 많고 복잡한데 이 변동성이 추가되는 요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 보고 넘어가자고요. 계속 봐야 될 흐름. 자, 싸가지 중에서 그 다음 경기와 연준을 제가 더 열심히 본다 그랬습니다. 연준의 스탠스가 변하면 정말 좋거든요. 다른 나라처럼 금리라면 조금은 이제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는데 뭐 재정부처가 만만치 않으니까 어제 나왔던 미국의 고용 보고서도 나쁘지 않게 나왔어요. 아직까지는 영향을 덜 받나? 고용 견조하다는 얘기랑 하지만 약간의 둔화된 흐름은 분명히 보이고 있습니다. 연준도 그렇고 세미엘에 보시는 분들 다 보고 계실 거예요. 6, 7, 8월 계속 관세 물가 영향 관찰기. 자, 근데 보시면 22 유럽은 금리나 열심히 했죠. 그거 아주 트럼프도 막 딴지를 걸는데 파월한테 뭐라면서 유럽엔 7회 연속 금리나 했어요. 걔들 기준금리는 2% 초반입니다. 우리나라는 2.5%고 미국은 4.5%예요. 자, 미국과 비미국 간의 금리차 그렇게 떨어져 놔도 어떻습니까? 달러 약세잖아요. 이게 정말 특이한 거고 어떤 분은 야, 돈 빠진다고 걱정한 분도 계시겠지만 걱정을 덜 하시는 게 좋아요. 유럽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특이한 경기 사이클이니까 이 금리 인하에 우리나라도 동참을 하겠죠. 자, 제가 볼 때는 트럼프 1기 때는 중국만 갖고 때려도 돼요. 그때는 관세 중국만 때렸잖아요. 25% 30% 때렸는데 지금은 사실은 중국을 잡기 위해서 또 재정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 대한 무역을 좀 어떻게든 만들려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4월달 지나 보니까 중국이 가장 주적이라 잡아야 되는데 다른 나라 비미국 쪽에 협력이 꼭 필요해요. 꼭 필요합니다. 그게 2기가 다른 면이고 되게 강하게 나왔지만 이 2기와 그 트럼프는 비미국과의 동맹이나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중국이 30% 때리고 있는데 딴 나라 20% 30% 막 많거든요. 다 협상 과정 통해서 그 관세율이 떨어진다 저는 봅니다. 근데 그게 더 중요한 건 뭐다? 환율이죠. 이 달러의 패권은 안 잃겠지만 달러 약세를 바라려 그러면 이 환율 정책이 분명히 필요하고 다른 나라는 환율 강세에 가는 흐름을 저는 여전히 올해 내내 보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죠. 자, 그렇게 해서 저는 왔다 갔다 한 정신 말고 달러 약세되는 추세 큰 거 10년물 금리는 그림 잠깐 보여드리면 요번에 올랐어요. 고용지표 좋게 나오면 4.5가 됐는데 4.6 이상은 좀 부담되지만 4.5에서 4.12 정도 왔다 갔다 하는 박스는 정시가 그리 나쁘지 않다. 그렇게 큰 묵직한 금리 기준을 보고 있습니다. 자, 박스 미장 정시는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6, 7, 8월 때는 계속 제가 봐야 된다 말씀드렸죠. 이런 그런 박스 흐름들은 국장인 저는 좋다고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한 개 더 말씀드리면 이 금리를 보실 때 이 채권쟁이들, 채권 전문가들 얘기를 많이 들으시겠지만 저도 주위라든지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근데 채권쟁이 얘기는 되게 중요하고 묵직하지만 기본적인 정시에는 살짝 보수적인 사이트가 있어요. 그 채권쟁이 얘기 정말 중요하게 들어도 정시에는 보수적인 걸 감안해서 우리는 약간 더 정시 긍정적인 면을 보시면 됩니다. 근데 실제적인 팁이죠. 자, 결국 박스는 미장에서 나올 거고 추세는 살아있다. 계속했던 그런 기본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비미후에 대한 흐름을 제가 매일 짚어드리면서 1분기와 유사하게 재정 풀고 금리 인하하고 어쨌든 경기 부양체에 총력을 가하는 이 정시 신고가와 상방 흐름을 매일 제가 점검해 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띄워놓은 우리나라 국장이 포인트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이 사이클을 잘 타는 게 중요한 거죠. 잘 타는 거죠. 기회가 왔을 때. 자, 우리나라 새 정부 빅수급 들어온 우리나라 국장은 너무 좋다. 절대 국뽕이 아닙니다. 국뽕이 아니고 어떤 미장이 살짝 떨어지는 흐름도 저는 오히려 미국에는 추세만 큰 문제 없으면 우리나라 국장은 계속 좋은 흐름이 이어간다 저는 봐요. 자, 제가 2017년, 20년, 2009년, 23년 PER, PBR 이 밸류 얘기 드렸잖아요. 그걸 한 번 더 점검해 드릴 텐데 이렇게 사이클을 잘 타고 좋은 기회를 잡으시면 좋겠어요. 자, 외국인의 매수세와 이 비중 그 저만 얘기 드렸을 겁니다. 이게 코스피의 30% 바닥 비중, 삼전의 49%, 50% 비중 이 부분에서도 다 엮이는 되게 좋은 기회예요. 자, 그림상 해볼게요. 자, 2008년 서프라임도 급락을 하고 대중이 박살나고 요때 PBR 0.9배. 그 다음에 2017년 트럼프 1기 때 우리 문통 때가 0.8배. 여기 때도 좀 더 갔지만 2020 코로나 때도 0.8배. 그 다음에 저 2년 반 만에 외국인 돌아온다 했을 때가 2022년 말 23년의 시작점에 0.8배. 정말 별별 일 다 했고 힘들었고 특히 작년 올해 정말 심했잖아요. 그런 이후에 다 탈탈 털리고 다시 한번 0.8배 지금입니다. 없어져 버렸네. 보는 거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근데 더 넘어가면 있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 때 닷컴 버블 나온 이후에 박살났을 요때 이때도 비슷해요. 그 다음에 닷컴 버블 만들기 전에도 비슷합니다. 그 제가 보면 올라갔을 때 사람들이 막 따라서 하다가 결국 불나방돼서 못 팔고 빅수 엑시트 못 보고 떨어졌다 다 물린다 있잖아요. 자, 결국 보면 우리나라 이렇게 올라가고 500포인트가 3000포인트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들어가면 왜 증시가 맨날 박살나고 가산탕진하고 이런 얘기 하냐고요. 어때 사이클은 올라가는데 올라갈 때 레버리지 쓰고 더 사고 불나방 되니까 떨어진 타이밍을 모르고 겁을 못 내고 시장 진짜 겁나는 건 모르고 이 시기를 모르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당연할 수도 있어요. 투자가 수천 년 지나도 힘든 게 겁날 때는 도망가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그걸 우리가 습득을 하고 훈련을 통해서 겁나는 게 아니라 공부 때는 사야 된다는 얘기를 여러 번 4년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그게 발전되는 과정이라 보는데 이렇게 역사적인 기회를 놓치실 거예요. 저는 아니라 보거든요. 근데 그나왔던 흐름이 뭐냐면 자, 이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정말 0.8배 찍고 올라갈 때는 정말 크게 올라요. 크게 오르고 이때 크게 올라요. 2년 반 동안 올랐습니다. 문통 때 트럼프 1기 때도 1년 동안 내내 올랐어요. 이때 정말 많이 올랐거든요. 20년은 말도 할 거 없죠. 그래서 지금 보면 근래 들어서는 출렁거리고 왔다 갔다 하겠지만 이렇게 힘든 시기 거치고 수급 털리고 별별이 다 있다가 이제 돈이 처음으로 들어온 시기에 정말 좋은 기회를 잡으시라는 얘기입니다. 많이 올랐네? 제가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종목장이 충분히 기여 있기 때문에 한번 사이클 쪽으로 보시라는 얘기고. 자, 결국은 이런 밸류 쪽으로 한번 봤어요. 사이클적으로. 근데 결국은 유동성입니다. 우리나라가 왜 맨날 이렇게 좋은데도 올라가는 상방인데도 개인들이 털어먹느냐. 이 수급과 투신 때문에 털어먹는 거예요. 올라갈 땐 더 가자. 떨어질 땐 아이고 급나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실전적으로 반대로 대중이 반대해서 타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돈이 들어올 때 유동성에 대한 흐름인데 새 정부에서 재정정책 씁니다. 돈을 쓴다 그랬잖아요. 추경을 지금 30조, 35조, 50조까지 말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인당 25만 원까지 줘가지고 한 12조 쓴다고 하던데 그런 포퓰 논쟁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2017년도 그랬지만 저도 소주성을 별로 안 좋게 생각하거든요. 그 정도 우리나라 소비가 차지한 부분이 낮고 우리나라 GDP에서 지금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뿌려봐야 부채로 다 갚는 데까지 소비로 이어지지 않는다 저는 보거든요. 근데 그는 그래봐야 살짝 그냥 보시면 되고 나머지 쪽으로 돈이 들어온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거는 딴 데서 말 잘 안 할 거예요. 작년 하반기 때 윅비에 편입됐습니다. 우리나라 돈을 써야 되는데 윅비가 뭐냐면 세계 국채지수에 편입됐어요. 올해든 내년이든 제가 MSCI DM 편입도 기대를 하고 있는데 채권이 처음으로 편입되면서 올해부터 이미 75조 이상 분할 매수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1, 2, 3월, 4월 달에 역대적으로 우리나라 국채에 돈이 많이 들어왔다. 외국인이 샀다는 얘기 드렸을 거예요. 그때가 34조 들어왔거든요. 그게 분할 매수 이미 시작됐고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국채를 찍어낸다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더 많이 받아갈 거란 얘기예요. 국채 발행을 40조 넘게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추경하려고 그러면 국채를 찍어야 되는데 한 195조 찍다가 올해는 230조, 240조를 찍어야 될 수도 있어요. 한 40조 넘어도 무조건 세대조 넘긴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채권 기준으로 외국인이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안정성 보는 국채에서는 외국인이 이미 들어왔습니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지금 제가 10개월 만에 외국인이 정시로 들어온다는 성장성 정시 얘기는 이제부터 유입이 시작된다 저는 보는 거예요. 수급적으로 보세요. 자, 그 다음에 금리 인하를 합니다. 한은의 이창용 총재님이 말씀을 하셨다시피 이제는 우리나라 금리 인하 모드로 들어갔다는 얘기를 이미 했어요. 하고 난 다음에 그동안 불안했던 정치 불확실성, 작년 말부터 있었던 그런 정치 불확실성이 해소가 잘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얘기 드렸던 금리를 내리려도 환율이 너무 약세야 그러면 다 안 좋게 보는 분 계셨죠. 환율이 강세예요. 금리 내리는데 부담이 엄청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충분히 가능하고 어쨌든 지금은 경기 살리는 게 가장 급선무기 때문에 이 금리 인하도 되게 도움이 주겠죠. 자, 그 다음에 저는 제가 좋게 보는 부분 이견 있을 수도 있지만 상법 개정 여러 번 얘기 작년 말부터 드렸을 텐데 이 부분이 우리나라 국민들은 인류지만 기업들은 이류 정치인들은 삼류란 말이야. 아직까지 우리 기업 우리 국민들 못 따라오고 있는 안 좋은 기업들의 마인드가 있습니다. 야, 너네 대주주들 뭐 꼼수 켜지 말고 일반 주주 똑같이 보자는 얘기야. 나쁜 거 아니에요. 뭐 살짝 뭐 거기에 대해 이견이 있겠지만 정말 우리나라 너무너무 쌌고 일부러 주식을 안 올렸던 그런 아주 안 좋았던 행태가 이런 충격요법이 저는 필요하다 봅니다. 이런 부분이 정시를 엇걸시킬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부분이고 재상정을 금요일로 했어요. 그때 어땠죠? 외국인이 3전을 건드리고 3전까지 같이 올라옵니다. 뭐 저는 3전은 바로 간다기보다는 그 타이밍을 제가 말씀드렸던 계단층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의 추세를 이 상법 개정과 함께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죠. 자, 그다음 중요했던 환율 신호 계속 잡아드리지만 달러 약세 구간 올해 어제 그제 나왔던 환율 관찰국 지정은 일부러 환율을 약세로 만들지 말라는 거지 오히려 지금 너무 싼 우리나라 환율이 올라가고 강세되는 거는 추세적으로 좋다 정시에. 자, 제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돈이 들어오냐를 보는 3년 동안 박스였던 예탁감 60조를 떨려는 본다 그랬잖아요. 자, 60조 떨으면 3년간 왔다 갔다 했던 그게 뚫고 올라가면서 저는 스마트머니 들어온다는 얘기 드렸습니다. 아직 들어온 건 아니에요. 약간씩 들어온다 보는데 이 추세는 제가 계속 잡아드릴게요. 자, 결국 이렇게 돼서 진짜 좋은 사이클을 타고 유동성 양세에 우리가 특장점 만들 수 있는 국장에서 차별적인 저는 버블이 만들어질 거라 봅니다. 차별적으로. 정시만 아니라 그게 국제적으로 부동산이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지방 쪽으로 들어가서 많이 빠졌던 지방 부동산에 살기도 저는 바라는데 우리 지방에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냥 코인 쪽으로 인선들이 되게 많아요. 이 코인 경제가 2017년도 그랬지만 국제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같은 흐름 보시면 물론 저는 알트코인 안 합니다. 비트코인 기준 말씀드리지만 이쪽으로 살짝 들어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 스몰 사이클 이 정시에 집중하면서 우리나라 정말 좋은 시기에 큰 돈을 벌 수 있는 시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1990년대 많이 나왔고 우리나라 국장에 삼정 호황, 우리나라 경제 삼정 호황이란 말이 올해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것도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전에 말씀드렸나? 삼전은 뭐죠? 금리가 낮고 그 다음 유가가 낮다. 제가 트럼프와 사우디, 오펙 얘기 드렸지만 유가를 눌러가는 미국의 가장 근본적인 기조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머지 세 번째는 환율입니다. 환율이 낮다는 얘기가 아니라 환율이 떨어지면 환율 강세를 말하기 때문에 금리, 유가, 환율에서 이 3조 호황을 정시에서 엄청나게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좋은 기회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최소한 올해 2025년까지 시나리오예요. 자, 그리고 외국계에서 나온 보고서 되게 많은데 저는 맞는 보고서만 소개시켜드리고 시장 빅스급 추세에서 말씀을 드리면 어제 그제 나온 거예요. 골드만삭스. 이런 과정을 갖추고 MSCI 선진국 편입 가능성이 있다. 이게 되면 정말 좋다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좋은데 이걸 2026년 내년으로 전망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런 흐름상
내년까지 그 좋은 증시가 콜이 올라가는 그런 기한으로 보고, 만약 들어오잖아요. 그럼 외국인들이 200억에서 300억 달러 유입이 된다 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30조, 40조. 지금 정말 작년 10개월 동안 37조로 팔았다 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저는 들어올 수 있고 준비를 하고 있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새 정부의 정책들이 뭐죠? AI 반도체, 바이오, 로봇, 한류, K컬처죠. 방산까지 보면서 성장 지향 정책이다. 물론 저변료 때문에 뭐 사는 것도 몇 개 있지만, 그다음 환율, 구체적으로 환율 강세를 12개월 내 1310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림 잠깐 보면 가능하다 봐요. 이미 환율 신호는 제가 몇 개월 말씀드렸지만 신호를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달러도 맨날 같이 봐드리고, 1480원대 결국은 정시 꼭 바닥이었고 떨어지면서 1360원까지 빠져 있어요. 제가 볼 때는 1300 초반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 봅니다. 큰 추세. 그래서 신흥국 내에서 저는 대만보다 훨씬 올해는 좋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 보고 있는데 외국인이 들어오면서 업글이 된다. 제가 드렸던 시황과 일목상통하는 골드만삭스의 보고서라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한번 그림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좀 직관적으로 봐드릴 텐데 차트와 파동에 대한 얘기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코스피를 4,500까지 봐요. 5천도 안에 4,500은 뭐야? 그거는 제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실전 사이클 내에서 정말 잘 타셔야 되고, 물론 중요한 거는 정말 그렇습니다만 이제는 정치적인 그런 면이 아니라 한미는 기본으로 가고, 한미일 동맹도 정말 경제적으로 필요하고, 절대 중국도 놓치면 안 돼요. 어렵죠. 지금 어려운데 이런 첨단 멀티 외교가 신정부에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건 봐야 되는 과정이겠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각 나라는 뭐든 경기를 살리고 이 경제를 살리는 게 가장 우선인 거죠. 원래 정시가 가장 대표되는 정책 경기의 대표 지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는 주도지에 올라타고 빅스옵 제이싱을 우리 파트너에서 매일 말씀을 드릴 건데, 한류 3점 바닥, 빅바이오도 바닥, 로봇 모멘텀, 온디바이스까지 우리 포트에 잘 넣어놓고 전략 매집 주는 한류 섹터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봐야 될 거는, 야, 조방은 어떤데? 지주사와 정권주도 올라가는데 자동차 어떤데? 이런 얘기도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위에서 포트 잘 짜고 있으면 됩니다. 제가 딴 걸 또 안 보는 건 아니에요. 자,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PBR을 한번 봅시다. 지금 미국은 살짝 빠졌다 해도 S&P 기준 21배예요. 뭐 미국이니까 어쩔 수 없죠. 전 세계 한 50몇 프로 차지하니까 PBR 기준으로는 자사 소각이나 워낙 많기 때문에 그냥 감안해서 보고, 유럽이 올라와도 14배, 일본 14배, 중국이 지금 뭐 서로 싸워서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11배, 대만도 아마 이게 12배 정도 넘어갈 거예요. PBR 2.4배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올라와서 머리를 든다 해도 2,800이잖아요. 아직도 PER 9.2배, PBR 0.9배 정도밖에 안 돼요. 0.93배 정도일 거예요. 그 정도 될 텐데. 근데 코스닥은 높잖아. 근데 코스닥은 항상 PER, PBR 기준보다는 항상 따라가죠. 코스피를 따라가고,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수급으로 당겨버려요. 그래서 코스닥은 어떻게 보면 지수가 팍팍 가고 팍팍 떨어지지만 수급으로 당길 때 그 폭이나 탄력은 어마어마합니다. 거기서 종목장이 다 나버려요. 자, 지금 코스피를 잠깐 보여드렸잖아요. 똑같이 연도 보면 됩니다. 어떻게 가는지. 뭐 지금 2000년도 같은 뭐 닷컴 버블은 기다리고 있지도 않고 기대도 안 하지만 이 탄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건데 이 코스닥 기준으로 이 닷컴 버블 때는 말씀도 안 드릴게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뭐 지수 약간 조정 받았지만 빼고 2015년부터 개인이 들어왔다고 말씀드렸던 2015년 이후를 잠깐 보면 등락 심하죠. 근데 제가 홀쇼도 말씀드리지만 2017년에 트럼프 일기와 문통 첫해 이때가 이때였습니다. 초기 때 들어올라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코스피 따라갔죠. 종목도 충분히 좋았고, 그리고 이렇게 많이 올라갑니다. 근데 2019년 20년 이때 코로나 때 엄청나게 많이 왔고, 23년에 우리가 돌아왔던 이때도 많이 올랐죠. 이때 뭐 에코프로 같은 1배씩 났던 그런 시기고, 24년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올해 들어서 정말 미친 듯이 밑에서 바닥에 살고 죽고 막 여러 번 하다가 오히려 지금 올라가도 코스피보다 적어요. 여기서 저는 오히려 시총도 따지면서 올해 고가 780, 내년 고가는 920입니다. 아직 한참 남았어요. 여기서 충분히 지수를 땡기면서 종목장 먹을 게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코스피 말로 부담된다는 그런 것보다
종목장에서 코스닥 보시더라도 충분한 기회가 있다. 왜? 코스닥은 코스피를 체이싱하고 성장 수급이 우선이니까. 자, 왜 4,500 보는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 4,500? 이거는 단순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역사적으로 0.8배가 기회 줬듯이 PBR 기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1차 목표 초급입니다. 우리 그 등급도 있지만 초급은 없어질 거예요. 어쨌든 지금 초급이 PBR 1배 기준으로 2,950이에요. 원래는. 근데 저 올라가면 신고가 부담 때문에 살짝 보수적으로 2,900을 잡아놨습니다. 올해 2025년에 저는 충분히 달성하다 가능하다 보고 코스피가 등락되고 왔다 갔다 하더라도 코스닥이 뒤에 따라가면서 종목장을 또 만들 거라 보죠. 우리 먹을 게 많죠. 그 다음 내년입니다. 2026년에는 3,300 정도 봐요. 이거 왜 그러냐면 3,300은 2021년에 그때 고가였어요. 2021년에. 근데 이거는 저랑 하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원래 고가는 2021년 1월 달에 애플카 나왔고 현대차 우선주 상한가 들어갔던 2021년 3,000포인트 나왔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워낙 돈이 많고 미국에서 뭐 드림컴 추력으로 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살짝 더 올라갔던 겁니다. 오버슈팅인 거예요. 우리나라는 언더슈팅, 오버슈팅이 워낙 자주 나오기 때문에 돈으로 오버슈팅이 됐고 3,300까지 저는 오버슈팅 됐다 봅니다. 실제로는 3,000 정도가 고점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수급이든 저평가든 외국인이든 그런 부분에서 1.1배 정도. 자, PBR 기준으로 그림 잠깐 보여드리면 우리나라가 예전에 많이 간 PBR 1.3배, 1.2배 갔어요. 1.2배인데 2021년에 1.2배 갔고요. 그 다음 2009년, 10년 그때 서프라임 이후에도 1.2배, 1.3배까지 갔고요. 2007년에 정말 많이 갈 때는 1.5배, 1.6배까지 갔었어요. 이런 부분도 사실 있었어요. 그러다가 바닥은 잘 잡았는데 작년 고가가 1배 정도 되고 그 다음에 2021년 기준 같으면 1.2배 정도 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1.1배나 1.2배 가게 되면 재작년에 2021년에 고가인 3,300 정도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내년에 대한 흐름이고 여기에서는 조금 더 가야 되는데 이건 정치적인 부분이 좀 필요합니다. 27년 3년차가 되게 되면 4,000에서 5,000까지 우리나라가 한 번도 오버슈팅 됐을 때 갔던 PBR 1.2 이상 되는 오버슈팅 구간까지 저는 좀 보고 있어요. 그렇게 아마 될 수 있는 확률도 있습니다. 그런 정부 정책과 수급이나 외국인에 따라서 흐름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엘리엇 파동을 자주 말씀드립니다. 엘리엇 파동이 보통 5파까지 이루어져 있는데 가장 전형적으로 나왔을 때는 이 60일선을 많이 봐요. 60일선 1파, 2파, 3파, 4파, 5파까지 나오죠. 상승 3파와 하락 2파인데 제가 이제 주식을 말할 때 빅스업 들어오고 따브로 보는 것처럼 지수에 대한 흐름도 왔다 갔다 하면서 5개 파동을 만듭니다. 60일선 잠깐 봐드릴까요? 이게 전형적으로 나오면 저는 2년 3년 만에 간다 보는 거죠. 이렇게 올랐다가 그림을 살짝 보이실라나? 이렇게 1차 파동이 있고 살짝 쉬는 상승 후에 행보되는 쉬는 2파 쉬고 3파 오른 다음에 또 고점 쉬고 쉽니다. 한 번 더 가다 꼭지를 만들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정도 나오면 큰 파동이 끝나요. 근데 이게 돈이 들어온 23년과 작년에도 짧은 파동이 있었어요. 짧은 파동이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정말 지금 우리나라가 21선이든 60일선이든 파동이 시작했다 봅니다. 파동이 시작했다 봐요. 60일선도 머리를 들기 시작했고 20일선은 지금 들어갔다가 살짝 조금 봤더라도 짧든 기든 이전 1파가 시작했기 때문에 정말 좋은 시기라 볼 수 있습니다. 이 파동은 제가 보면서 계속 설명을 드릴 거예요. 1년 3년간의 어떤 흐름 보면서. 자, 그 다음에 제가 가장 간단하게 볼 수 있는 장기평선 224일선도 한번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요거는 까만선이에요. 자, 장기평선 위에 있을 때는 주식 하시고 장기평선 아래에 있을 때는 주식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간단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까만색이에요. 근데 이게 자, 코스피 기준으로도 올라서 23년과 24년 작년에 떨어지면서 떨어졌는데 이 부분을 올해 돌파하려다 떨어지고 지금 2월 3월 달에 실패했잖아요. 4월도 구당탕 그리고 이제 지금 224일선을 제대로 돌파되고 있습니다. 안착되고 왔다 갔다 하겠지만 상방이 바뀌었다 보는 거예요. 이렇게 파동과 장기평선과 함께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런 부분은 제가 정치적으로 볼 때 내년에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27년. 어쨌든 정시를 살려야 되죠. 올해 사실 미국은 AI 관련
버블이 나오고 슈팅이 될 수 있었는데 트럼프 정책 때문에 왔다 갔다 박스로 접어든 거고 우리 잘 된 걸 수도 있습니다. 버블 슈팅이 바로 안 나왔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버블을 만들 수도 있어요. AI. 그다음 우리나라는 28년에 4월 우리나라 총선이 있습니다. 새 정부 들어서고 작년에 총선했기 때문에 1년, 2년, 3년 동안 이 흐름이 쏠리면서 버블을 만들 수도 있어요. 이 좌파 정부 성격이 원래 그렇습니다. 나쁘고 좋고를 떠나서 아껴놓으면 좌파에 쓰면서 버블을 만들기 때문에 그런 흐름을 정치적으로 본다는 얘기죠. 물론 제가 볼 때는 너무 쏠리면 또 기울어요. 그거는 제가 정책이든 정치를 보면서 말씀 좀 드릴 부분이고 이런 큰 흐름을 한번 잡아주세요. AI 빅뱅 시대, 우리나라 10년대 2030일로 말씀드렸지만 이 3년간이 정말 중요하다. 자, 그리고 문통에서 말했던 소주성 2가 될 수도 있어요. 이건 정책적으로 약간 비판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일단은 지금은 우리나라 너무 싼 데서 돈이 들어오고 이런 기대나 상법 개정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올해는 최소한 올해는 저는 갈 수 있다 보는 거고 내년 내후년은 계속 제가 과정 관리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뭐죠? 복잡 멀티한 이 첨단 통합 외교 이게 정말 중요하겠죠. 한미일 중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4,500 보는 그런 근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한 30분 정도 지날 뻔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정리를 간단하게 저랑 꾸준히 보시고 이 사이클을 보셨던 분 힘든 이 시기를 몇 개월간 거쳤던 준비된 분한테 오늘 아주 큰 기회라 저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 잘 안 드리잖아요. 아시겠지만 22년에 하방장에도 우리는 단타를 치면서 서바이벌하고 수익을 많이 냈고요. 23년에는 정말 돈이 집중되어 왔던 2차 전지에서 몇 배나 10배까지 만들면서 자신감이나 자산도 많이 키웠고요. 작년에도 물론 밸류업 때문에 출렁거렸지만 하이닉스 같은 걸로 대장을 만들면서 하반기 때 정말 패대 계실 때는 수입방을 했어요. 그때는 제가 정보도 잘 안 드렸습니다. 하이닉스 꾹 들고 있으면서 결국 수익을 보면서 끝을 냈잖아요. 엔비디아도 물론 올해 잘 팔았고 그런 가운데서 힘든 비상경과 미국의 텐트런까지 거치면서 올해 들어서 정말 좋은 기회를 맞이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 방에 요용이 된 게 아닙니다. 이런 시기를 다 거치신 거예요. 준비한 분들한테 오는 저는 큰 기회라 봅니다. 정말 모두 잘 이겨낸 분들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제가 매일매일 봐드리고 하겠지만 이런 기회를 잘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대신에 종목이 이거다 때까지는 왔다 갔다 하고 왔다 갔다 되게 그럴 겁니다. 포모하지 마시고 우리 것만 제대로 끝까지 잘 드시면 돼요. 자, 상반국장에서 이제 수입 방어보다는 공격 차례란 말을 감히 드리고 있습니다. 최소 올해는 갈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봐주시고 막 단타하고 메뚜기 매매 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단순하게 크게 키운다 5천 가자 그런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저는 과정 관리를 매일 해드리면서 버블보다는 실전적인 우리 계좌 키우기에 말씀을 도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걸리긴 했는데 뒤에 준비한 게 사실 있거든요. 종목에 대한 얘기인데 요거는 다음으로 한번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길어서 들어주신 분 감사하고 올해 제가 정말 중요하고 의미심장한 시황을 중간에 얘기를 드렸습니다. 정말 코스피랑 코스닥 종목 시장 같이 보시면서 우리 정말 같이 키울 수 있는 우리 투자 별로 되시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